양철심이 포성약을 안고 왕부를 뛰쳐나오자 밖에서 기다리던 목염자가 물었다. 아버지, 이 여자는 누구예요? 네 어머니시다. 그러자 목염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어머니라고요? 조용히 하거라.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 테니 어서 가자꾸나. 그렇게 양철심은 포성약을 아는 채 목염자를 이끌고 급히 도망갔다. 조금 가다 포성약이 깨어났다. 희미한 새벽녘 여명에 보니 자기를 안고 달리는 사람은 꿈에도 그리던 남편 양철심이 아닌가. 포석약은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아 손을 뻗어 양철심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양철심은 기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때 뒤쪽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와 함께 밝은 불빛이 비쳤다. 칼과 창을 든 사람들이 말을 몰아 쫓아오며 왕비를 납치한 놈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양철심은 급한 마음에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몸을 숨길 데라고는 한 군데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양철심은 포성약을 목염자에게 넘겨주고 즉시 몸을 돌려 광군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순식간에 마주 달려오던 광군 한 명을 때려 눕히고 창을 빼앗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들을 통솔하던 탕조덕이 다리에 창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자 부하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다시 몸을 돌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이때 이미 날은 밝았다. 얼마 가지 않아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양철심이 급히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뜻밖에도 두 명의 도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한 명은 하얀 수염에 하얀 눈썹을 가진 자상한 인상이었고 또 한 명은 무릎까지 긴 수염을 휘날리며 등에 긴 칼을 차고 있었다. 양철심은 두 도사를 보자 너무 기뻤다. 구도장님, 또 뵙게 됐군요. 이 두 도사는 바로 단양자 마옥과 장춘자 구척이었다. 내공이 뛰어난 구척이는 1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염만 약간 희끗희끗해졌을 뿐 거의 늙지 않고 예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구척이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지만 양철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양철심은 구척이가 자기를 못 알아본다는 것을 알자 창을 들어 양가창법의 한 초식을 선보였다. 그제야 구척이도 그가 18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양철심임을 알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양철심은 창을 거두며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구도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구척이가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옥에게 말했다. 사형, 오늘 또 살개를 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옥이 답했다. 너무 많이 죽이지는 말게나 되도록 겁을 줘서 쫓아버리게. 구척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쫓아오는 군사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더니 공중으로 몸을 날려 양팔을 벌리더니 순식간에 말등에 타고 있던 두 명의 병사를 잡아 뒤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 던졌다. 구척이는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며 말 위에 타고 있는 병사들을 잡아서 뒤에 있는 병사들에게 던졌다. 뒤에서 쫓아오던 병사들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에 도망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정신없이 도망가는 병사들 틈에서 사통천이 뛰쳐나오면서 구척이에게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구척이가 손을 들어 막아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서로의 장풍이 맞닥뜨리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서너 걸음 물러났다. 구척이와 사통천은 서로 깜짝 놀랐다. 특히나 사통천은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통증에 구척이보다 더 놀랐다. 사통천이 다시 덤벼들었지만 맨손으로는 도저히 구척이를 이길 수 없었다. 사통천은 하는 수 없이 등에서 철장을 뽑아들었다. 사통천이 무기를 사용하자 천하의 구척이도 맨손으로 그를 상대하기 쉽지 않았다. 그때 왼쪽에서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물었다. 도장께서는 전진파의 뉘시오? 목소리가 어찌나 위력있고 쩌렁쩌렁한지 바위가 갈라질 지경이었다. 구척이는 오른쪽으로 훌쩍 뛰어 비켜서며 왼쪽을 돌아보니 거기에 네 사람이 서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팽년호, 양자옹, 구양극, 후통이었다. 구척이가 폭권의 예를 취했다. 저는 구척이랍니다. 여러분의 조남은 어찌 되시는지요? 구척이는 이미 남북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어서 사통천 등은 구척이의 이름을 듣고 서로 마주보며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팽년호는 구척이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를 죽여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왕처이를 다치게 했으니 그들은 이미 전진파와 원한을 맺은 셈이었다. 어차피 부딪혀야 한다면
수적 우위를 점한 지금이 구척이를 죽일 절호의 기회였다. 팽년호는 대답 대신 기압을 터뜨리며 허리에서 판관피를 꺼내들고 구척이를 맹렬히 공격해 들어갔다. 오랫동안 팽년호와 호흡을 맞춰왔던 사통천도 팽년호의 의중을 짐작하고 즉시 철장을 휘두르며 구척이를 공격했다. 구척이는 이미 사통천을 통해 이들의 무공이 보통이 아닌 걸 확인한 터라 바로 장검을 뽑아 두 사람의 공격에 대응했다. 그러자 한쪽에 서 있던 양자홍도 그의 애병기인 곡괭이를 꺼내들고 싸움에 합류했다. 구양극은 사통천과 팽년호가 함께 구척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홍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중 세 사람의 공격을 피해 몸을 뒤로 빼던 구척이의 허점을 발견했다. 구양극은 그 즉시 부채를 쥐고 구척이의 혈도를 찍어 들어갔다. 절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 순간 난데없이 누군가 손을 쭉 뻗어 그의 부채를 잡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옥이었다. 구양극은 부채를 통해 상대방의 막강한 내공이 전해져 오자 멈칫하더니 뒤로 물러났다. 마옥은 더 이상 구양극을 상대하지 않고 모두를 향해 소리쳤다. 어떤 분들이신지는 모르나 오해가 있으면 말로 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옥의 목소리는 매우 온화했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고 쩌렁쩌렁 울렸다. 사통천 등은 한창 싸우던 중 고막을 울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각기 물러서서 마옥을 바라보았다. 구양극이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마옥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구양극은 속으로 어떻게 마옥을 처리할까 머리를 굴리면서도 입으로는 마옥을 진인이라며 추켜 세워주었다. 구양극과 마옥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팽년호는 사방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전진교와 원한을 맺은 이상 어차피 한 번은 붙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은 전진교의 우두머리들이니 오늘 이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이다. 그런데 혹시 부근에 전진교의 고수들이 잠복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팽년호는 웃음 띤 얼굴로 마옥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전진칠자의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꼭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니 좋군요. 그런데 나머지 5분은 어디 계시는지요? 마옥은 우직한 사람이라 팽년호가 자기를 떠보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우리 7 형제는 각기 흩어져 돌을 닦는지라 평소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중도에서 왕사제와 회동하려 가던 중 뜻밖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같은 문파는 아니나 무공의 뿌리는 하나이니 모두들 친구의 연을 맺음이 어떻겠습니까? 팽년호는 마옥의 말을 듣고 이들이 아직 왕처일과 만나지 않았고 마옥이 자신들에 대해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크게 안심했다. 팽년호는 판관피를 허리춤에 집어넣고 마옥에게 다가갔다. 도장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저는 사묵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른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마옥의 손을 잡으려 했다. 마옥과 구척이는 사묵묘라는 이름을 듣고 의아해했다. 이 정도의 무공을 지닌 자라면 강호의 이름이 알려졌을 텐데 사묵묘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이다. 어쨌든 마옥은 그가 정말 자기와 인사하려는 줄 알고 마찬가지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팽년호가 마옥의 손을 꼭 쥐었다. 보통 무림 고수들은 처음 만나면 서로 경계하며 상대방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친근하게 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잡고 내공을 시험해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마옥은 팽년호가 자기 내공을 시험하려는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며 내공을 운기에 팽년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순간 5 손가락에 마치 바늘에 깊숙이 찔린 듯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마옥이 깜짝 놀라 손을 놓자 팽년호는 크게 웃으며 훌쩍 뒤로 물러났다. 마옥이 얼른 손바닥을 살펴보니 무언가에 의해 깊숙이 찔려 5개의 선명한 구멍이 검게 남아 있었다. 팽년호는 조금 전 판관피를 허리춤에 찰 때 몰래 오른손에 독침환을 꺼내 들었던 것이다. 마옥은 수양이 높은 사람이라 10여 년 동안 누구와도 무공을 겨룬 적이 없었다. 그러나 팽년호의 비열한 짓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비열하고 나쁜 놈 같으니 손에 독침을 숨겨. 마옥은 전진파 무공 중 가장 강력한 사마취정장법을 전개하며 팽년호를 향해 질풍 같은 공격을 퍼부었다. 구척이는 사형이 팽년호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안색을 바꾸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사형이 정말 크게 노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사형이 이토록 노여워하는 데는 필시 이유가 있으리라 여기고
당장 장검을 빼들고 팽년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고수에게 협공을 당한 팽년호는 구척이에게 판관필 하나를 빼앗기며 수세에 몰렸다. 그러자 지켜보던 구양극과 후통해가 좌우에서 구척이를 공격하며 팽년호를 도왔다. 한편 사통해와 양자홍은 마옥을 공격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옥은 오른손이 부어오르면서 참을 수 없이 가려웠다. 힘을 많이 쓰면 쓸수록 혈액순환이 빨라져 독기운이 더욱 빨리 퍼진 것이다. 마옥은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좌정하고 왼손으로 칼을 휘둘러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면서 내공을 운행해 독기운이 위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그러나 두 고수의 공격을 앉아서 방어만 하다 보니 방어 범위도 점점 좁아지고 호흡도 가빠졌다. 구척이는 땅바닥에 앉아있는 사형의 머리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마음이 다급해져 즉시 돕고 싶었으나 3명의 적에게 둘러싸여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중 구양극의 무공이 전진교가 가장 꺼리는 서동 문파에 뿌리를 둔 것이어서 더욱 까다로웠다. 구척이는 구양극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양철심은 자기의 무공이 이들보다 훨씬 못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옥과 구척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을 들고 구양극을 공격했다. 그걸 보고 헛되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라고 구척이가 고함을 쳤다. 구척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양극이 양철심의 창을 왼발로 차서 부러뜨리고 오른발로 양철심을 걷어차 땅에 쓰러뜨렸다. 바로 이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말을 탄 한 무리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선두에 선 두 사람은 바로 완한홍렬과 완한강 부자였다. 완한강은 사부 구척이를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모두들 싸움을 멈추시오. 완한강이 몇 차례 소리를 지르고 나서야 모두들 싸움을 멈추고 물러났다. 완한강은 구척이를 향해 예를 갖추고 지금 싸우는 사람들은 부왕이 초청한 무림 선배들이라고 소개했다. 구척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우선 급한 마음에 사형의 손을 살폈다. 마옥의 오른손은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급히 소매를 걷어올려 보니 시커먼 도끼가 이미 어깨 밑까지 퍼져 있었다. 마옥은 적의 공격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자 독기운을 막아내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러자 독기운이 더 이상 위로 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차 아래로 밀려 내려갔다. 완한강이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한참 찾았어요. 그러자 포석약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얘야, 난 왕부로 돌아갈 수 없단다. 그 말에 완한강이 당황해서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포석약이 손을 들어 양철심을 가리켰다. 내 남편이 살아있는 한 난 이 세상 어디라도 남편을 따라갈 테다. 그 말을 들은 완한홍렬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완한홍렬이 양자홍을 향해 눈짓을 했다. 그러자 눈치 빠른 양자홍은 완한홍렬의 뜻을 알아차리고 양철심의 급소를 향해 세 대의 투골정을 날렸다. 구척이는 투골정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달려가서 구하기는 늦었다고 판단했다. 투골정이 양철심의 몸에 꽂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구척이는 다급한 나머지 곁에 서 있던 친이병 한 명을 낚아채 휙 하고 양철심 앞으로 던졌다. 그러자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세 대의 투골정이 친이병 몸에 꽂혔다. 완한홍렬 앞에서 망신을 당한 양자홍이 고함을 지르며 구척이에게 덤벼들었다. 그때 팽년호가 훌쩍 몸을 날려 포성약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구척이가 양자홍의 공격을 막으면서 팽년호를 찔러갔다. 검을 휘두르는 기세가 어찌나 맹렬한지 두 사람은 연이어 뒷걸음질을 쳤다. 구척이가 큰 소리로 완한강을 꾸짖었다. 어리석은 녀석. 18년 동안 원수를 아버지로 알고 속아 살았으면서 이제 친아버지를 만났는데도 모르는 척하느냐. 그 소리에 완한홍렬의 안색이 크게 변했다. 완한강은 어젯밤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으나 부친의 표정을 보니 아무래도 그 말이 사실인 듯 싶었다. 완한강은 양철심을 바라보았다. 초라하고 남루한 기색이 기품 있고 당당한 완한홍렬과는 너무나 달랐다. 완한강은 속으로 부귀영화를 버리고 친아버지라는 사람을 따라 강호를 떠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치가 떨렸다. 그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사부님, 저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어서 어머니를 구해주십시오. 그러자 구척이가 대로에 꾸짖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팽년호 등은 완한강과 구척이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자 더욱더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다. 완한강은 구척이가 공격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구척이가 소리쳤다. 이제 보니 너는 양심도 없는 놈이로구나. 완한강은 구척이의 눈을 못 쳐다봤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팽년호 등이 차라리 구척이를 죽여 후환을 없애주었으면 싶었다. 그때 양자웅이 휘두른 괭이에 구척이가 오른팔을 다쳐 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언뜻 보니 완한강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했다. 그 얼굴을 보자 구척이는 화가 치솟았다. 이때 마옥이 품에서 곤봉을 꺼내 양쪽 끝에 불을 붙여 하늘 높이 던졌다. 그러자 잠시 후 멀리 서북 쪽에서 푸른 화염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구척이는 이 불빛을 보자 반갑게 말했다. 왕처일 사제가 저쪽에 있는 모양이군. 구척이는 검을 좌우로 휘두르며 67차례 살수를 써서 적들을 뒷걸음질치게 했다. 그때 마옥이 서북 쪽 화염이 솟구친 방향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쪽으로 도망가시오. 그 말에 양철심과 모겸자가 포성약을 보호하며 서북 방향을 향해 달렸다. 마옥이 그 뒤를 따르고 구척이도 장검을 휘둘러 엄호하면서 따라갔다. 치열한 추격전 끝에 얼마 후 일행은 왕처일이 묵고 있는 객잔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왕처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구척이가 이상한 생각에 주변을 살폈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왕처일이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마옥과 구척이는 그런 왕처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제 전진파에서 무공이 가장 강한 세 사람이 모두 부상을 당한 것이다. 그때 완한강이 소리쳤다. 왕비를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구척이가 검을 겨누며 말했다. 누가 너 따위 놈에게 살려달라더냐? 상황을 지켜보던 양철심은 더 이상 구척이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철심은 포성약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모두들 멈추시오. 모든 문제는 나와 내 아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모두 해결될 것 아니오. 양철심은 말을 내뱉기 무섭게 창으로 자기 가슴을 찔렀다. 그러자 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포석약은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유유히 웃으며 창을 집어들고 완한강을 바라보았다. 얘야, 이래도 이분이 네 친아버지라는 걸 못 믿겠느냐? 말을 마치자 포석약도 창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다. 완한강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외치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완한강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으나 창끝이 이미 심장 깊숙이 박힌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한참 싸우던 구척이와 팽년호 등도 이 광경을 보고 싸움을 멈췄다. 구척이가 달려들어 두 사람의 상처를 살폈으나 이미 창이 급소를 찔러 생명을 구하기는 그른 듯했다. 완한강은 어머니를, 모겸자는 아버지를 각각 끌어안고 처절하게 통곡했다. 구척이도 목이 메었다. 양형, 유언이 있으면 남기시오.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소.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오. 구척이는 목이 메이고 코끝이 시큰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며 강남육계와 곽정이 다가왔다. 강남육계는 팽년호 등을 보고 무기를 꺼내 들었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양철심과 포석약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게다가 어디선가 나타난 구척이와 마옥을 확인하고는 더욱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곽정이 쓰러져 있는 양철심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숙부님,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양철심은 곽정을 알아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띄었다. 네 부친과 약속을 했다. 서로 아들과 딸을 낳으면 사돈을 맺기로. 난 딸은 없지만 이 아이는 내 친딸이나 마찬가지. 양철심은 어렵게 구척이에게 눈길을 돌렸다. 이 둘이 맺어진다면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양철심의 손을 꽉 잡으며 구척이가 울분을 삼키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리다. 포석약은 남편의 팔짱을 꼭 낀 채 바로 곁에 쓰러져 있었다. 마치 남편이 자기를 홀로 놔두고 떠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지던 포석약은 남편의 말을 듣고 겨우 품에서 한 자루의 비수를 꺼냈다. 이것이 약속의 징표예요. 그러고는 양철심을 향해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여보, 함께 죽을 수 있어 너무 기뻐요. 포석약은 말을 마치고 결국 평온한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가냘프고 아름다웠다. 구척이가 비수를 받아들고 보니 우가촌에서 자기가 곽소천에게 준 바로 그것이었다. 비수의 손잡이에는 곽정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양철심이 곽정의 손을 꼭 잡았다. 돌아가신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딸을 잘 부탁한다. 곽정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구척이가 대신 나서서 말했다. 모든 건 내게 맡기고 편안히 가십시오. 양철심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또 의영의 아들이 이렇게 잘 자라 성인이 된 모습을 보니 기쁘기 그지없었다. 게다가 목염자를 곽정에게 맡기고 떠날 수 있으니 더 이상 여한이 없었다. 양철심은 결국 두 눈을 꼭 감고 숨을 거두었다. 완한홍렬이 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포석약을 아내로 맞이하기는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죽은 남편밖에 없었다. 완한홍렬은 10여 년 동안 포석약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이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숨을 거둔 포석약의 얼굴을 보니 창백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와 함께 살아온 1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포석약은 한나라의 왕인 완한홍렬 곁에서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일개 평범한 촌부인 양철심을 사무치도록 그리워한 것이다. 완한홍렬은 문득 서글프고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